자, 안녕하십니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본업이 할 게 많아가지고, 영상을 한동안 못 찍고 있었고요. 본업 중에 이제 급한 일이 하나 끝나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으러 돌아왔는데, 저번에 제가 뭘 찍었나 이제 돌아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도입해가지고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구현하는 이제 메모앱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책에서 진행했을 때 그 베스트 케이스가 잘 재현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바이브 코딩 도구들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할 때 제가 원래 이제 시도했던 방식은 슈퍼베이스 MCP를 쓰는 거였는데 슈퍼베이스 MCP가 좀 요즘 메롱해졌어요. 이게 항상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베이스 MCP를 안 쓰고 진행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며칠 걸렸고요.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제일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빠른 속도로 메모 앱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고 이게 만들었던 게 좀 난도질을 제가 해놔가지고 이게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제 가르치기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이제 오늘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 메모 앱 2를 빨리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빠르게 앱을 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를 MCP 없이 붙이는 걸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MCP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 도구 특성이 이제 원격 서버에 있는 거라서 명령어를 보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이 안 오면은 얘가 이제 메롱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할 게 상당히 빠르고 급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얼 할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자, 가장 맨 처음 할 거는 이제 우리 로컬 호스트에서 이제 메모 앱을 만들고요. Next.js로 만들고 프론트엔드를 여기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가 새로 고침됐을 때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뭘로 만들 거냐면 아마도 DB를 쓸 거고요. 중간에 이제 연계를 해주는 녀석 설명을 했었죠. 연계를 해주는 녀석인 프리즈마를 쓸 겁니다. 프리즈마를 써가지고 SQLite를 조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DB를 구성을 하고 로컬에서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그 다음에 메모가 저장되는 걸 확인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세계로 보내줘야, 그러니까 배포를 해줘야 우리가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이제 프론트엔드와 이제 DB는 배포하는 곳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오늘 보여드릴 거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버셀에다가 이제 메모 앱을 배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 쪽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보낼 건데 자, 이제 SQLite에서 슈퍼베이스는 PostgreSQL SQL을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건데 이 과정도 오늘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오늘 하고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화면을 저희가 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메모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Next.js로 일단 메모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을 갖다 쓸 건데 예전에 이제 저번에 우리가 V0에서 가지고 와서 했었죠. 근데 우리가 V0를 가지고 오지 않고도 V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2x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공짜로 써볼 수 있는 거고요. Try it now를 가시면은 왼쪽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테마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런 무서운 테마도 있네요. 저는 레트로 아케이드를 좀 오늘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레트로 아케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레트로 아케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코드를 누르시면은 npm 명령어 탭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npm을 저 쓰겠습니다. 여기는 명령어를 복사를 하시고요. 이 복사를 해가지고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요거를 사용하려고 해 라고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게 길게 만들어 놓을게요. 디자인 시스템 이걸 쓰려고 하는데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이 인덱스 CSS도 한꺼번에 주겠습니다. 인덱스 CSS는 뭐뭐뭐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인덱스 CSS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메모 앱을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디자인 시스템 이거다. 그래서 디자인과 지금 메모 앱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안 했죠.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메모 앱에 필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아 라고 하겠습니다. 1번, 일단 1번은 뭐죠?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가 되어야 해. 그쵸?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한 회원이 메모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수정, 삭제, CRUD죠? 이거 메모 CRU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CRUD라는 건 이제 create, 만들고 read, 읽고 update, 수정하고 delete, 지우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CRU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개발 용어인데 CRUD는 알아두면 유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CRUD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는 거죠. 기능이 있어야 해.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SQLite를 쓰고 프리즈마를 도입해서 ORM 처리를 해줘라고 하겠습니다. 자, ORM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책 보시면 되고요. ORM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Next.js라는 기술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기술인데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기술로 이제 SQLite는 SQL문으로만 동작을 하잖아요. 이 중간을 연계해주는 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이음새 같은 거죠. 데이터베이스와 화면을 연결해주는 중간 이음새 같은 게 이제 프리즈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택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냥 개발할 때는 이제 Next.js로 프론트엔드를 만들 것이고 디자인 시스템은 이걸 쓸 거고 디자인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시스템을 쓴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얘기들을 기능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가 되어야 되고 회원가입한 회원이 메모 CRUD가 돼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SQLite를 쓰고 프리즈마를 도입해서 ORM 처리를 해달라 라고 해서 일단은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빠르게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 앱을 만들어주고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요거를 잠깐 기다렸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팁이 있다면은 이 커서가 동작을 할 때 이 커맨드를 띄워놓고 잠깐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오프닝 익스터널 터미널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굳이 누르진 않겠지만 눌러서 보면은 얘를 이쪽 터미널로 옮겨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 동글뱅이가 돌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로 이제 오시면은 이게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도 만약에 얘가 동글뱅이가 돌고 있다. 그러면은 캔슬을 누르시면 얘가 작업이 끝났거나 그렇다면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요. 작업이 안 끝났는데 캔슬을 누르면 다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이걸 꼭 한 번씩 눌러보셔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설치할 게 많아서 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멍 때리는 현상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하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멍 때릴 때는 무한정 기다리지 마시고 요거를 눌러보시고 오프닝 익스터널 터미널 누르시고 캔슬을 하시던지 아닌지 그걸 제가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그래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멍을 때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엔터를 눌러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뉴트럴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멍을 때리고 있네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이게 멍 때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엔터를 눌러도 진행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땐 캔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다시 시도를 해요. 아, 이거 하다가 얘가 뭐가 안 돼서 이 사용자가 멈췄구나. 다시 시도해 줘야지 하고 이제 시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캔슬을 한다고 무조건 하던 게 중단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컨티뉴 할 거냐. 여기서도 멍 때릴 수 있거든요. 엔터를 누르거나 Y를 누르거나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멍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커서의 지금 유일한 단점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캔슬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echo y를 해서 i 명령어를 보낼 때 y를 누른 걸로 해서 보내줘요. 이 echo y가 뭐냐면 터미널에 y를 내가 echo 보내주겠다. 메아리 같은 거거든요. 얘가 먼저 보내는 게 오면 우리의 소리를 얘가 메아리로 생각하는 거죠. y라고 메아리를 받겠다. 뭐 그런 뜻인데 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멍 때릴 때는 오프닝 익스터널 터미널 누르셔가지고 캔슬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벌써 지나갔죠? 무한정 기다리지 마시고 꼭 눌러서 진행하시라. 그래서 프리즈마 세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리즈마 세팅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에 이제 SQLite라는 그 DB가 생길 거고 그리고 프리즈마 파일도 생길 겁니다. 프리즈마 파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프리즈마 스키마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뭔가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 설계도를 만든 실제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생긴다. 그래서 environment DB가 아마 생길 건데 그것도 아마 생길 거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데이터가 적재가 되는 거죠. 프리즈마는 설계도의 역할을 한다. 중간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및 SQLite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프리즈마 스키마를 설정하는데 제가 아까 만들어줘 달라고 했던 회원가입도 되고 그 다음에 메모 저장이 되어야 하는 설계도를 아마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지금 설계도가 그려졌죠? 지금 보면은 살펴보면은 지금 DB 형태가 나는 DB는 SQLite를 쓸 거고 파일은 DB dev DB 여기다가 내가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이 설계도죠. 유저의 설계도는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이 있어야 되고 메모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저가 메모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의 설계도는 얘도 아이디가 있고 왜냐면 하나하나 고유한 아이디가 없으면 어떤 게 어떤 메모인지 같은 내용인 경우 어떤 메모가 어떤 메모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타이틀, 컨텐트, 유저 아이디, 유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와 묶여져 있는 메모의 형태의 그 메모의 디자인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주고요. 이건 테이블이라는데 테이블 설계를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을 해준 다음에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한테 보여줄 건데, 자, 이런 거를 다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다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볼 줄 알면 좋겠죠.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뭔가가 안 됐을 때 여기가 안 됐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가 화면과 관련된 내용이다. 뭐 이 정도는 구분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제 이런 설정 값들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environment에 설정 값이 있다. 뭐 이제 이 정도는 인지를 하시면 좋은데, 이런 거는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얘도 이거 설명을 해주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파일이다. 예를 들어서 API를 생성하겠다고 했을 때 API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API를 검색을 해가지고 API 공부를 해보시거나 하시면은 이 파일을 뜯어봤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API가 별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회원가입 API를 눌렀는데 여기 보면은 뭔지는 잘 몰라도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뭔가 회원가입을 하는 듯한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게 회원가입에 필요한 코드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원가입과 관련된 거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실 때 바이브 코딩 시키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얘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가 뭘 했나 이렇게 해서 대충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메모 조회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뭔가 메모를 읽어서 보여줄 때 쓰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가 다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실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넥스트호스트 URL이나 넥스트호스트 시크릿 이런 걸 설정을 하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배포를 할 때 필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증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구글 로그인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pm run dev가 나왔죠. 그럼 얘가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우리는 직접 실행을 하겠습니다. 꺼버리고요. 이제 다 진행이 됐으니까 npm run dev를 해가지고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할 점,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이 잘 진행이 되는가. 그 다음에 메모가 잘 저장이 되는가.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클릭하시면은 디자인이 아까 전에 트윅스인에서 넣었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자,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이제 이름은 선택을 하면 되고, 이메일은 이제 지금은 가상의 이메일을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메일 검사를 안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아이디로 쓸 거니까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고요. 자,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로그인 화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 gmail.com에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로그인 과정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 앱이 나왔죠? 메모 앱 나오고 디자인 시스템 잘 적용된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 내가 로그인, 회원가입할 때 입력을 했던 이름이 뜨고요. 로그아웃 버튼도 나오고, 새 메모를 누르면 메모 제목 누를 수 있고, 내용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됐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뭐였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도 메모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메모가 잘 살아있습니다. 수정을 해도 잘 진행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CRUD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기능이 다 잘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색하네요. 메모 수정을 누르면 여기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정이 되네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쵸? 수정은 잘 되고 있으니까요. 새로 고침을 해도 잘 뜨고요. 자, 로그아웃을 했을 때 이제 화면이 안 보여야겠죠? 다른 걸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얘가 보이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메일 주소로 해가지고 가입을 한번 해보고요. 얘로 가입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메모가 보이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래서 보이도록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디에 있던 거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스키마를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유저는 메모를 다 갔는데 이 대괄호는 메모가 여러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줄의 메모를 유저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유저 하나하나가 메모를 여러 줄을 가지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새로 하면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현이 잘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격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자, 이제 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진행을 지금 했어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메모 기능도 잘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우리 PC에서만 데이터베이스와 화면을 구성을 하면은 친구들은 절대로 이 맵앱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버셀로 내보내고, DB는 이쪽으로 내보낼 겁니다. 자, 근데 먼저 내보낼 건 누구냐? 자, 화면은 그대로 있고 DB만 먼저 잘 나가는지,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DB에 이제 여기서 저장 명령을 내리면 이쪽으로 잘 가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 자, 얘 이제 프리즈마 SQLite는 이제 안녕을 하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얘와 연결을 시켜서
슈퍼베이스에 DB가 저장되는 구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이죠. 오늘 그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슈퍼베이스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슈퍼베이스에 가입을 하시고요. 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대시보드에는 이제 오거니제이션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오거니제이션이 아마 없으실 거고요. 한 개의 오거니제이션은 공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거니제이션 안에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공짜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 중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좀 이상을 유지를 하면 이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지울게요. 저는 어디를 지울 거냐면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전 지울 거고요. 다른 실습을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지우겠습니다. 보내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지운 거죠. 자, 이제 뉴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제공하긴 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자, 마이 메모 앱이라고 해서 저는 프로젝트 네임을 지을 거고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우리가 이 화면에서 이제 메모 저장이라던가 회원을 가입을 하면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 쓸 값이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저는 테스트용이므로 느낌표 테스트 0701 이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서버의 근거지를 어디에 둘 거냐? 나는 서울에 두겠다. 서울에 있는 어딘가에다가 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슈퍼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슈퍼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시면은 자, 이 프로젝트에 얘하고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필수 값이 있습니다. 필수 값이 뭐냐? 1번 URL이 있어야 되고요. URL과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애넌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저도 잘 모르고요. 이게 있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프로젝트 URL을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제 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로 이사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문을 띄우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해. 어디로 하냐면 우리가 슈퍼베이스에 할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슈퍼베이스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슈퍼베이스 프로젝트는 만들어둔 상태고 프로젝트 URL은 이거야. 그리고 비밀번호 아까 얘기했었죠. 비밀번호는 느낌표 0701이야.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애넌키가 있어야 됐죠. 애넌키는 또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 필요한 정보값을 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뭘로 구축하냐면 자, 우리 아까 설계 돌고 다 짜놨잖아요. 이 설계도 짠 거를 가지고 이쪽에다 이사시킬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을 아마 해줄 겁니다. 그래서 환경변수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슈퍼베이스 이사 준비를 얘가 천천히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필요한 값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URL도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로컬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화면을 버셀로 이사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화면은 우리 PC 안에 그대로 있고 얘가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본거지만 슈퍼베이스로 옮기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동을 시키려고 얘가 지금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옮겨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얘가 시도를 할 건데 마이그레이션 시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 프로젝트에 테이블 에디터에 테이블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위한 유저 테이블과 그다음 메모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 테이블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우리가 볼 겁니다. 지금 이거 멍 때리고 있죠? 멍 때리고 있을 때 보겠습니다. 얘가 멍을 때리나 안 때리나. 근데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릴게요. 과정이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연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뭔가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진행을 할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진행을 만약 못한다면요. 이렇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슈퍼베이스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요. 오른쪽에 보면 코넥트가 있습니다. 코넥트. 그래서 다이렉트 커넥션이라는 이 주소가 있는데 이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유어 패스워드 위치에다가 아까 전에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스킵을 누르고 스톱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 주소는 다음과 같아 라고 해서 여기 아랫부분에 your 패스워드 부분만 아까 전에 우리 비밀번호로 저는 느낌표 테스트 070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다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걸 가지고 다시 연결 시도를 하려고 할 거고요. 연결 시도가 되면은 아마 문제없이 이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비번을 잘못했네. DB를 못 찾고 있네요. 비번을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비번을 못 외웠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느낌표 0701 그래서 리셋 패스워드를 하겠습니다. 더 어려워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느낌표 메모 0701로 하겠습니다. 까다롭네요.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죠. 너무 지금 많은 작업들을 얘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진행했던 그 수정 내역을 다시 취소를 롤백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느낌표 메모 테스트 07 키는 슈퍼베이스 프로젝트 URL도 다시 체크를 좀 해보고요. 네, 여기 있죠? API 키는 제대로 입력을 하고 이걸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리버트를 하시면 처음부터 진행을 다시 해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런을 해주고요. 이거 제대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재생성하고 2사만 잘 되는데 2사만 하면 되거든요. 요것만 잘 진행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소로 할 수도 있으니까 꺼버리겠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이렉트 커넥션을 아까 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해보죠. 다이렉트 커넥션을 처음부터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은 코넥트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프로젝트의 URL보다는 다이렉트 커넥션 URL은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비밀번호가 여기 있었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your 패스워드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컨티뉴얼 레버트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MCP로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해서 하면은 얘가 좀 빙빙 돌 때가 있더라고요.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하는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DB에 있는 데이터까지 얘가 지금 이사를 시키려고 아마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로컬 DB에 있는 데이터까지 이전시킬 필요는 없어 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이 안에 있던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이사를 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변경할 필요 없는데 굳이 하네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꾸 이 짓을 하는군요. 잠깐만 못 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DB의 세팅까지 변경할 필요는 로컬 DB의 정확히는 프리즈마 세팅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슈퍼베이스랑 연결만 해주고 데이터가 슈퍼베이스에 잘 저장이 되기만 하면 돼 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연결 설정만 하면 됩니다. 슈퍼베이스에 연결을 못하고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물어보고 제가 실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슈퍼베이스에 연결하려면 필요한 내용이 뭐지?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에스크로 변경을 해가지고 답을 좀 받아볼게요. 호스트 있고 포트 있고 연결 문자 현식 다 줬고 확인해야 될 상황들 네트워크 연결 특수 문자가 있어서 인코딩이 필요할 수 있다. 연결 정보 재확인 비밀번호 설정 연결 테스트 활성화가 돼 있는데도 이런다. 이상하군요. 얘도 제대로 줬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비밀번호에 특수 문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는 수도 없이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없이 하죠 뭐. 테스트 0701 메모 테스트 0701로 하죠. 이상한 녀석이네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걸 더 쓰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과정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에선 제가 느낌표를 뺐습니다. 슈퍼베이스에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SQL문을 파일로 저장해주면 내가 수동으로 테이블을 만들려고 해. 연결만 해줘. 설정만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SQL문도 그냥 직접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버리죠. 그러면은 SQL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서 해버리죠. 뭐. 얘를 만들었는데 얘가 무엇이냐? 얘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붙여넣기. 여기다 SQL 에디터에다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 테이블이 생깁니다. 테이블이 생길 때까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석세스 하면은 테이블이 생성이 되거든요. 여기 메모스와 유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마이그레이션 준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설정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결 테스트 오류가 났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앱을 켜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을 때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 건데 이게 뭐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고 권한 문제인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윈도우 특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맥을 할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거 참 골치 아프군요. 일단은 커서를 좀 컸다. 커서를 관리자 권한으로 키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이래서 그런 거면 정말 큰 허들이네요. 윈도우에서 작업할 때는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네요. 자, 그래서 켠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다시 하고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오류를 넣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진짜로 권한 문제네요. 충격적이군요.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슈퍼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왜 못하는 거지? 뭐라. 현재 베이스 연결을 해야 하는데 슈퍼베이스 설정을 보고 연결을 시도해줘. 슈퍼베이스에 이미 테이블을 다 마련했어 라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걸 다 했는데 안 되는 거 좀 이상하네요. 제가 오늘 안 해보고 온 게 아닌데 좀 특이합니다. 될 때까지 하죠. 여기서 뭐 이거를 달라고 하네요. 데이터베이스 URL 복사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요거를 보고 하려고 하나 봐요. 지금 요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인코딩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했으니까 npm run dev를 해가지고 서버를 다시 구동을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슈퍼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이제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아직 로컬 DB를 쓰고 있군요. 슈퍼베이스 연결을 해줘. 이것도 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너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안 될 거예요. 파워쉘에서는 안 되거든요. 이 시크릿 키가 필요하거든요. 어우, 또 이걸 다시 하는군요. 뭔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맛이 가버렸네. 할 거면 이게 필요한데. 이 윈도우에서 이게 안 되네. 샤프군요. 뭔가 이상하네요. 이게 안 되는데? 날려보죠, 이걸 다시. 이게 안 되면 왜 그런 걸까? 이걸로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한데 그거 없었으니까 이걸 다시 줘보고 때문에 그런 거. 허라. 좀 이상하네요. 지웠다가 다시 해보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이 메모 앱2 메모 테스트 07을 다시 한국어로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내려가서 프로젝트 URL과 프로젝트 URL을 다시 만들었어. 비밀번호는 메모 테스트 0701 다음에 애논 키는 애논 키도 다시 주겠습니다. 새로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므로 새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연결이 안 된 게 좀 이상한 거였네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였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이제는 되네요 또. 참 그래서 원래 했어야 되는 거는 이제 얘가 테이블도 만들어 줬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뭔가 연결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자,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명령 한 방울이 원래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메모와 유저스를 지금 얘가 알아서 지금 이쪽에다 이전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동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슈퍼베이스 연결이 이제 설정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컬에 있는 이 화면에서 이 슈퍼베이스 연결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모 앱을 다시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가입했던 걸로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로컬에 있는 DB는 사라진 상태고 슈퍼베이스 옮겨간 이 상태,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유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인데 이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서버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오류가 났는데 이런 거는 이제 넘겨가지고 인바이러먼트를 못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코드에서 지금 인바이러먼트 로컬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읽고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를 넘겨가지고 수정을 고치겠습니다. 그쵸? 이거를 찾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인바이러먼트 로컬이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옮겨주겠죠. 그래서 이 옮겨주는 과정이 아마 진행이 될 거고 로컬 잘못하고 있군요. 지금 environment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environment 로컬을 읽어야 해 라고 하겠습니다. 꼬여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슈퍼베이스 아까 연결이 메롱해가지고 지금 다 꼬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 있는 슈퍼베이스에다 연결 접속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아까 된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라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코드가 이제 이 서버가 제대로 접근을 해가지고 DB 저장을 할 겁니다. 회원가입 누르면은 오류가 났네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거를 회원 가입을 할 때 현재 메모 앱이 environment 로컬을 읽어서 슈퍼베이스 연동을 하려고 하는지 라고 하겠습니다. 칠 겁니다. 계속 이거를
정말 골치 아프게 하네. 이걸 만들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걸 만들죠? 는 쓰면 안 돼라고 하겠습니다. 이상한 녀석이네. 쓰지 말라니까 왜 이걸 자꾸 쓰려는지. 네, 이제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피곤하네요. 왜 이러는 것인지. 회원가입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사용자 이름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 이게 윈도우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이게 제가 오늘 낮에도 경험했던 거거든요. 환경 변수를 못 찾더라고요, 얘가. 이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가 포맷을 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이거 참 골치가 이게 환경 변수만 못 읽는 거기 때문에 사실 로컬에서 이렇게 테스트해가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버셀에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로컬에서 테스트를 안 할게요. 어차피 다 올릴 건데요, 뭐. 세팅 만들어가지고. 이제 깃허브에다가 올려버리겠습니다. 예, 사람을 화나게 하는군요. 메모앱, 뉴 메모앱, 뉴 메모앱 2 해가지고 리포지토리 만들고요. 요 배포 과정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다 배포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푸시를 해달라. 예, 푸시를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푸시를 시킨 다음에 요 확률 변수는 푸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git ignore 푸시를 안 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안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셀에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버셀닷컴을 들어가고요. 저번에 만들었던 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원활하게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래버리면 또 영상을 또 다시 찍고 싶어지는데 그냥 갈게요. 넘겨가지고 되는 데만 보세요. 애드 뉴 프로젝트를 하고요. 이 메모에 여기서 요거를 불러드릴 건데,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environment variables에다가 이제 요 설정 값이 있는 요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URL 여기 필요하고 넥스트호스 URL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 없어도 되는데 이거 빼보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죠. 얘가 해달라고 하면 하죠. 넣어달라는 대로 다 넣어주면 됩니다. 넥스트 퍼블리쉬 슈퍼베이스 URL 여기 있네요.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해가지고 애논 키도 넣어주고요. 해가지고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죠. 셀에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알려줘 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입력한 것들을 하라고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URL 넥스트로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는 넣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고요. 이 영상을 윈도우에서 찍으면 안 되나 싶네요.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영상의 신뢰가 좀 깨지는군요. 다 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 내용을 GitHub에 보하겠습니다. 얘가 아마도 새로 디플로이를 바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값만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필요한 값이 이렇게 새겼죠? 데이터베이스 URL 있으면 된다 그랬고, 데이터베이스 URL은 요거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넥스토스 URL이랑 이건 필요 없죠? 푸시가 다 되는지 확인을 하고 디플로이를 다시 하겠습니다. 디플로이 배포 과정을 진행을 해주고요. 이 세팅 값을 이용을 해서 슈퍼베이스 설정을 해줄 겁니다. 환경 변수를 아까 못 읽었었는데 여기다 설정을 하면 이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빌드만 문제 없이 되면 이쯤 되면은 거의 다 됐을 겁니다.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문제네요. 이거 고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버셀 배포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버셀을 배포할 때는 이 문법 오류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실행되는 것과 별개로 이 버저닝을 잘 고려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서 지금 오류를 뱉는 거라 몇 차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버셀 배포를 고려해서 해달라고 해도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됐고요. 디플레이를 누르겠습니다. 필드가 진행이 됐군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는 RLS는 나중에 설정할게요. 이것도 번쩍번쩍 빛나고 있군요. 네, 그러면은 메모앱이 배포가 잘 됐고요. 이제 회원가입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슈퍼베이스에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이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시면은 회원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암호화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슈퍼베이스에 이사를 한 완벽한 메모앱을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 과정이 잘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메모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제 메모스에 추가가 되겠죠? 메모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값은 이제 로컬이 아니라 슈퍼베이스에 저장한 값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멀리 왔네요. 지금 로컬에서 이 지금 윈도우가 얘를 못 읽는 이 문제 때문에 한참 돌았는데 중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잘 공부를 해보세요. 어차피 그 빙빙 도는 것도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윈도우에서 원래 맥OS에서 저는 주로 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돌발상을 생각을 못했다가 지금 로컬에서 이 세팅값 있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이럴 줄 몰랐네요. 근데 실제로 하는 과정은 이게 원래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PC에도 문제없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요거를 좀 해결을 했고요. 지금 여기 unrestricted에서 뜬 이 RLS는 이제 슈퍼베이스만의 이 알림인데 일단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RLS를 찾아보시면은 그냥 물어보세요. 여기다. 물어보시면 코드 변경 안 하고 설정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하면은 얘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RLS는 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요거는 슈퍼베이스에 RLS 설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추가 보안 설정을 하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게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디세이블드 돼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RLS 설정을. 네, 이거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넣으셔가지고 요거 다시 실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RLS 설정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거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RLS 설정해주면 끝납니다. 해주면은 이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회원가입을 했을 때 제가 이 배운 대로면 이 회원가입을 예를 들어 3명, 4명 했어요. 근데 서로가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보안 위협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라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RLS는 왜 해야 하는 거야?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각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무단 접근을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지금 나온 건데 그걸 이제 SQL문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얘는 지금 이 파일만 보고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 돼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고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빙빙 돌아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조를 파악을 하고 이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로컬에는 더 이상 우리 앱이 없고요. 이쪽에 이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앱에서 우리는 지금 이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앱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잘 진행을 한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이 윈도우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마 윈도우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혹시 뭐 포맷을 해서라도 문제없이 되면은 영상은 한 번 더 다시 올릴게요. 어차피 슈퍼베이스 DB 설정하고 하는 건 반복해서 저희가 영상을 아니 제가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빙빙 돌았던 거는 건너뛰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1시간 좀 되는 영상인데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